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용의 SNS 박민용입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시간의 마법이 보여지네요. 하루하루는 더딘 것 같고 뭔가 지루한 것 같은데 어느덧 2019년도에 적응을 하고 1월 7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올해가 2019년도 그리고 지난해가 2018년도 이게 또 헷갈리지 않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3거래일간 진행됐던 지난주 증시의 흐름 한 이틀간은 혼이 나가게 증시가 빠지더니요. 하루는 또 시원하게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 급등에 따라 오늘 우리 장도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박앵커의 포트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온돌방처럼 자글자글 끓어줬으면 좋겠는데 고장난 보일러 마냥 오락가락 온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포트에 대한 대비책 오늘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민용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제 포트에 관심을 주고 계셔요. 좀 관심 받는 만큼 포트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 수준이네요.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더 빠지지도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포트 보고 오늘의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6종목 들어가 있는 제 포트 열어볼게요. 인터로조가 1.7% 수익 구간, DA테크놀로지가 2.4% 수익 구간, 지난 거래일에 DA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면서 일단 수익으로 고개를 돌린 거고요. 오늘 아우딘 퓨처스 조금 올라가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있으나 한독과 아우딘 퓨처스가 조금 깝깝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독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도 많이 사지 않았는데 손실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네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드림투자그룹의 이은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박 차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안경을 또 새 걸로 바꿔 오셨어요. 새해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세움메디칼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포트에는 인터로조의 수익이 줄고 있어서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인터로조 얘기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3번에 걸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수익이 원래 10% 막 이랬다가 지금 2% 수익이거든요. 그게 수익이 준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면서 밑에 샀던 가격이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조금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긴 한데 걱정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올라선 가격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같은 시장 사실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5%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 그 종목들 최근 흐름 한번 보시면요. 정말 눈물나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종목 갖고 있었으면 오늘 5% 오르는 거에 기뻐했을지 몰라도 저번 한 달, 그다음에 11월 한 달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손실이 줄었겠지만 하하호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 흐름이 저는 기관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막 사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인터로조 최근에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잠깐 쉬어갈 수 있지만 다시 시장이 기존과 같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로조는 일단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아직은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여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이 종목과 뭔가 제가 통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박재영 차장님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희 연구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점점 예뻐지신다고 막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포트 이은희 연구원님 제가 한 주 못 뵙고 또 뵀는데 그새 또 이렇게 포트가 종목 가짓수가 늘고 좀 다양화되긴 했습니다. 제 포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독을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초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27일 매수하신 게 지금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10주밖에 안 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많이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일부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좀 새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10주밖에 없는데 일부를 네. 정리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고민스러워요. 박 차장님 어떡할까요? 권 대리님이랑 저랑 참 이게 안 맞아요. 네, 뭐 우리가 사석에 그런 얘기 좀 했는데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네요. 제가 분명히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고 다음날 수익이 맞아요. 났었잖아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뭐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각오를 하고 덤벼야 될 것 같아요. 각오를 하고 이제 덤벼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작년 말 반짝 좋았다가 지금 또 연초에는 또 갑자기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 뭐 당장 손절하기도 뭐 하고 네. 돌아올 것 같아서 이거 JP 모건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컨퍼런스 이야기를 뭐 안 할 수 없는데 그거는 사실 알아채기가 굉장히 오늘 한 대웅제약이었나요? 뭐 거기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 기대한다면 글쎄요. 포트에서 제약바이오 다 빼고 가기에는 좀 찝찝하기도 하니까 조금 손실이 있지만 저는 좀 더 버텨보는 것도 이 모멘텀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손실이 20% 30%갈 때까지 버티지 않는 건 아니고 며칠 정도 돌리는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두 분의 딱한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는 한독 추가 매수 자리 같다, 좀 더 들고 가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의 종목은 GMP 코리아, 줄여서 사람들이 지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은희 연구원님의 종목이 한라홀딩스 되겠습니다. 저 때 비해서 이은희 연구원님 헤어가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이렇게 네. 머리 기르신 비결이 있으세요? 저 요즘 머리 기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사진이 사실 좀 오래된 거여서 그러셨어요? 작년 사진 같은데 이제 단발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자들. 계속 자르게 네. 되는 거. 그거를 참고 견디니까 어느새 훌쩍 기르더라고요. 참고 견디면 머리도 네. 기듯이 참고 견디면 제 포트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한라홀딩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주시나요? 네, 한라홀딩스 오늘 가져왔는데 이제 자동차 계열입니다. 근데 지금 엔화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주가 수급이 좀 늘어난 상태인데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경합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급등 시 이제 일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차트 구간이 또 나쁘지 않은 거고 정배열에 보시면 진입해 있고 또 전고점까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제 무역 분쟁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한 상황에서 이제 일본 엔화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차주의 수급이 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주 성향으로 좀 중기적 모멘텀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이죠. 그때 이제 수시 공시를 통해서 그 배당금으로 주당 2,000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에 근거한 현재 주가 대비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약 4.6%로 배당 투자 매력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요 자회사죠. 또 만도와 만도 헬라 같은 경우에 제품 믹스 개선과 또 고객 다변화에 따른 사업 확장성 보유로 이제 중장기 성장의 기대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라홀딩스요. 만도와 분리된 지주회사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에 각각 계열사를 두고 있는 한라홀딩스입니다. 한 10월경부터 해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조금 나아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오늘 장은 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약보합 진행이 됩니다. 박 차장님, 한라홀딩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차의 지읒도 꺼내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 현대차가 뭐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야 이제는 뭐 현대차가 빠지기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니까 거의 강산이 절반 정도 변하는 시점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낙폭과대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만도 한라운딩스도 결국은 만도잖아요. 만도 하면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한라홀딩스, 만도 그럼 뭐 사업회사를 할 거냐 지주회사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라홀딩스, 자동차 업종의 반등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아다스 이런 거 본다라고 한다면 만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의 종목까지 이어보고 나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 차장님도 또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 수소차의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하는 업체 GMB 코리아. 최근 너무 오른 거 아닐까요? 딱 찾아보자마자 제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EM 코리아보다는 많이 안 올랐다라고 보고 그 주정회사 뭐죠? 풍국주정? 그거보다는 훨씬 안 올랐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야 이게 들어오른 GMB 코리아 사도 좋겠구나. 저는 사실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수소차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GMP가 아니고 GMB 코리아인데 이 GMB 코리아가요. 네, GMB 코리아입니다. 화면에 피로 나가네요. 한 6년 전에 2012년도 전기차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을 때 우리 산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산업은 그거잖아요. PTC 히터를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 아주 난리였어요. 가장 주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GMB 코리아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EWP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릭 워터 펌프거든요. 수소차의 열 관리를 하는 시스템 펌프예요. 그러니까 밑에 여러 개 연료 전지라든지 배터리 이런 쪽에 좀 열이 있으면 이제 워터 펌프에서 물을 돌려서 열도 식혀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우리 산업의 PTC 히터가 하는 거랑 비슷한 그것도 PTC 히터 열 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은 테슬라에 납품한다라고 해서 굉장한 이슈를 끌었거든요. 네. 전기차의 1등 누굽니까? 테슬라잖아요. 수소차의 1등 누구죠? 설마 현대차예요? 레알 현대차죠. 아, 그래요. 그거를 현대차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정부에서 수소차를 밀어주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소차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대차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가 지금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뭐 누가 서열이 앞선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에 그 수소차에 EWP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돈이 안 돼요. 네.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소차 지금 뭐 길거리에서 본 적도 없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지금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엔진 사업부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요. 이거 이제 내연기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내연기관 차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전기차가 지금 모든 세상에 전기차만 돌아다닌다? 그 충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충전 뭐 30만 대, 50만 대 충전하는데 원전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될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지금 효율성을 높이면서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거지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만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는 안 될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본업도 금방 망할 이유는 없고 최근에 현대차랑 독점 계약도 하고 르노에서도 지금 수주를 따냈거든요. 2020년부터 매출이 EWP에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의 손실을 EWP가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대기아차의 독점 계약이라는 거 EWP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락분에 비해서는 저는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GMB 코리아를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가 저한테는 느낌이 좋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에 제일 동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감이 좋아 이러면 그 감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또 수소차 관련한 종목인 포트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요일에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문득 들기도 하고요. 정부의 지원 그리고 몰랐던 현대차의 수소차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음을 GMB 코리아 배웠어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GMB 코리아 체크하셨던 종목이세요? 지금 이제 설명 듣고 저도 좀 찾아보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도 오늘 가져온 게 자동차 관련주인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게 이제 경기를 사실 많이 탑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과 뭐 미국 그런 경기 시그널이 아직은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회사 외적으로 사실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건 제가 갖고 온 오늘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소차 테마도 함께 묶여 있는데 이제 좀 실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살짝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도 좀 단타로는 좀 좋지만 지금은 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중기 이상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구원께서는요. 혹시 박 차장님 그 워터펌프 진입 장벽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텐데 자동차 업종은 벤더를 거의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안전과 직결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1차 벤더 있다가 그냥 플렉스콘 같은 거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네. 수지 안 줘버리고. 다른 데 해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자동차는 요만한 부품 하나 잘못 바꿨다가 이게 뭐 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이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사리 벤더를 안 바꿉니다. 그리고 독점 계약을 한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GMB 코리아. 네. 여러 가지 좀 관심이 가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도 또 두 분의 이야기에 제가 살짝 열심히 고민하면서 혼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원님,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뭘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뭘 팔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네. 않을 것 같다. 박 차장님께서는요? 글쎄요, 오늘 뭔가 좀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종목도 뭐요? 뭐? 어떤 거? 종목도 이제 뭐 한 6종목 정도 늘어났고 뭐 손실나는 종목도 있고 시장도 좀 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서 좀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두 분의 종목에서는 포트에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 뺄 종목으로 챙겨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뵙고 빼려고 그랬다가 상신 브레이크 네, 포트에서 제외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일단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움직임을 주지 못했고 포트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지도 줄여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과연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에 크게 집중을 할까를 고민해봤을 때 일단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지금 싫어서 빼는 건 아니고요. 전략상 네, 일단 포트에서 더 늘려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큰 움직임 없을 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원의 현재가 일단 상신 브레이크 포트에서 매도로 일단 던져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체결은 되지 않았어요. 체결되는지 여부는 뭐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 차장님께서는 수요일에 신 팀장님이랑 계속 이 상신 브레이크 얘기할 때 계셨잖아요. 오늘 제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동차 업종을 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저런 이제 상신 브레이크 같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현대차가
이제 조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현대차가 실적이 만약에 좋아지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런 종목들 한 번씩 또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더 포트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가도록 할게요. 이은희 연구원님, 제가 오늘도 연구원님 종목 못 담았어요. 좀 마음 상하시진 않으시죠? 아,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가져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모처럼 제가 결정을 좀 빨리 했을까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채팅창을 좀 보니까 탐라주 총리 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원금 몇 배 이상 가자 이렇게 해주시고 단기 수익원님, 아우 이런 얘기 하실 때도 다들 미우셔. 민영 앵커가 팔았다. 이제 우린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도하 엔지니어링 얘기도 소유소유 나오고 있고요. 도하 엔지니어링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종목이죠. 관심주에 넣고 일단 체크해보겠다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박 차장님.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포트 얘기 저희 더 해볼까요? 아우딘 퓨처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터로도 다음으로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 종목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도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중국 쪽에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법도 한데 화장품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예전의 화장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로드샵도 잘 됐고 이제 설화수 같은 고급 라인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일정 부분 중국 업체들도 저가 브랜드들은 점령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사실은 조금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전부터 그래왔잖아요. 1세대 우리가 중국 관련주 그 두산인프라코 이런 거 했을 때 계속 변해왔잖아요. 뭐 라겐락, 뭐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이렇게 변해왔는데 다른 섹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경계심은 갖고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좀 추이를 볼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상신 브레이크는 매도 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신이 아깝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참 또 걔가 매도해 놓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음이 걱정되네요. 갑자기 문득 제가 이렇게 안 팔았는데 팔았는데 내일 또 급등하면 얼마나 또 저를 약 올리는 분들이 많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의 결정은 두 분의 종목은 매수하지 않았고요. 포트 내에서 상신 브레이크 하나 매도 던져둔 상황입니다. 체결될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지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박재영 차장님, 이은희 연구원님과 오늘 이 시각 꾸려봤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